거의 90% 이상이 빈수레나 다름없는 코스닥 바이오 회사들 중에서 만약에 어떤 회사가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다면 그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여겨질 것이며, 그런 기적을 이룬 회사에 선견지명을 갖고 투자한 사람들도 역시 그런 기적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기적을 이룬 회사가 등장을 했고, 만년적자였던 코스닥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신약 개발에 성공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매우 바람직한 행보를 걷게 되는데, 다만 투자자들에게 돌아온 보상은 투자자들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오스코텍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회사와 투자자들은 현재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성공한 코스닥 바이오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잘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한국 시장이라는 것을 오스코텍이 다시 한번 증명을 해준 사건이다. 투자자들이 응당 받아야 될 보상을 이야기하기 전에 오스코텍의 성공 신화 먼저 보겠습니다. 오스코텍은 훌륭한 기술력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룬 것은 팩트고요. 결국에 만년 적자 기업이 드디어 지난 3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게 됩니다. 1등 공실은 오스코텍이 개발한 렉라자라는 암 치료를 할 때 필요한 항암 신약으로 원 개발사가 바로 오스코텍인 것이고, 약 이름은 라즈클루즈라고 하고 또 성분명에는 레이저 티닙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레이저 티닙이라는 게 렉라자랑 동일한 물질입니다. 렉라자가 바로 한국 회사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 치료제라는 것이고, 이 쾌거를 달성한 것이 바로 올해 8월입니다. 그러니까 불과 4개월 전에 항암 치료제로서는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8월까지 고공행진을 합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는 급락을 하고 다시 반등을 시도하지만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무너져 내려버렸다. 현재는 전고점 대비 반토막까지 폭락을 한 상황인데, 한국 기업 중에서 기념비적인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도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는지 자세하게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은 렉라자 혹은 레이저 티닙을 개발한 덕분에 현재까지 1,000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두었고, 앞으로도 받을 수 있는 수익은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는 것이고요. 미국 FDA 승인이라는 성과를 이룬 배경을 보면은 가장 먼저 2010년 초에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랑 함께 렉라자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2015년에 전 임상 직전 단계에서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보스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고요.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아들이 제노스코 지분의 10%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 또 제노스코에서 임원을 맡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오스코텍과 대표의 아들이 임원으로 있는 자회사가 렉라자라는 물질을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을 했고, 또 유한양행은 2018년에 빅파마인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을 하게 됩니다. 바이오 업계에서 신약 런칭할 때 원래 이런 식으로 쿠션을 여러 번 먹이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림상으로는 소형 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또 대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상용화랑 또 현지화를 하는 모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쿠션을 2번 먹임으로써 이제 수익을 나눠 먹게 되는 것이고, 유한양행이 얀센으로 받은 기술료 중에서 60을 유한양행이 갖고 40을 오스코텍이 갖게 되는데, 또 오스코텍이 받은 40을 다시 제노스코랑 반반씩 나눠 갖는 수익 배분 구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노스코랑 오스코텍이 통합해서 얼마를 벌었냐면은, 2015년부터 기술 수출 계약금 15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마일스톤을 달성함에 따라 점점 받은 금액이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얄티로도 지급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참고로 로얄티는 상용화가 이미 완료된 한국에서 유한양행으로부터 받은 금액이고, 미국에서 승인이 난 것은 매우 최근이기 때문에 추후에는 미국 매출에서도 로얄티가 발생할 것이며, 로열티의 비중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출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적인 마일스톤 플러스 라이센스 수익이 얹혀질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파이프라인은 일회성에 그치는 수익이 아니라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을 만들었다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스코텍의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고무적인데 파이프라인의 이제 상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렉 라자처럼 완주를 해서 안정적인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한 물질 외에도 임상 실험 단계별로 파이프라인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비도 플라님과 같이 2상을 마치고 임상 3상을 앞둔 파이프라인도 있고 그 뒤로도 이제 후보 물질들이 단계별로 진행 중인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미래가 매우 기대가 되는 것이 오스코텍이라는 회사고 또 오스코텍의 현재 상황이라는 겁니다. 희박한 성공 가능성을 뚫고 기적을 일으킨 코스닥 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했음에도 회사의 성공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 바로 소액 투자자 혹은 일반 투자자들의 상황임을 주가를 미루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앞서 언급했던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랑 연관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 악명 높은 자회사 중복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자회사인 제노스코는 지난 4월에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에서 AAAA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앞서 확인한 대로 제노스코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러프하게 숫자로만 따져봤을 때 오스코텍이 가져가는 이익의 절반은 제노스코에게 간다라는 거죠. 모 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든지 상관없이 중복 상장을 하는 순간 주식의 가치는 희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반 투자들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참지 않고 주주 연대를 결성하여 맞서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맞서고 있는데 우선 지난 12월 19일에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제노스코 쪼개기 중복상장 규탄 대회를 열었었고 추가적으로 내년 1월 16일 목요일에 같은 장소에서 중복상장 철회 규탄 대회 제2차가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대 주주인 김정근 오스코텍 대표의 지분이 12.46%인데 소액 주주 연대 1,600명이 모은 시총은 1,219억 원이며 지분율은 무려 13.6%를 달성하였다는 겁니다. 이미 최대 주주와 관계인들의 보유 주식의 지분율을 넘어섰다라는 거죠. 상법 개정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중복 상장이라는 무리수를 꼭 감행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다른 기업의 중복 상장 사례를 미루었을 때 오스코텍도 역시 세습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스코텍의 김정근 대표이사의 자녀가 현재 제노스코의 지분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또 임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은 팩트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중복 상장을 하는 이유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프킬라에서 오스코텍을 다루게 된 계기는 바로 한 구독자님의 댓글이었습니다. 댓글 내용에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 언론사 프레스9의 오스코텍 특집 기사 내용에 의하면 실제로 일반 주주 연대는 사모펀드와도 꾸준히 접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오스코텍은 경영권 분쟁이 아니더라도 중복 상장만 철회된다면 대단히 미래가 밝고 또 주가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중복 상장이라는 악습이 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해서 사라질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중복 상장의 실패 사례가 나온다면 가령 제대로 된 벌금과 처벌을 받는 사례 같은 게 나온다면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오스코텍의 경우만 봐도 한국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얼마나 찬밥 취급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상법 개정이 코앞까지 다가온 작금의 상황에서도 오스코텍의 대주주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과감하게 중복 상장 카드를 쓰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것을 일반 투자자들은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대주주의 파렴치한 결정을 막을 수가 있을까? 이것이 늘 고민입니다. 주식의 근본이 함께 투자를 함으로써 위험을 나누는 데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위험을 나눈 투자자들끼리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한국 시장에서만큼은 이런 상식이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 투자의 특성상 신약 개발 성공이라는 명확한 목표점을 바라보면서 같은 동기의식과 믿음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목표를 향해 나갈 때는 일반 주주랑 대주주가 끈끈하게 관계를 맺고 나아간다라고 합니다. 오스코텍 일반 주주들은 회사를 믿고 소중한 쌈짓돈으로 투자를 하였고 만고의 시간 끝에 드디어 신약이 탄생하였다.
회사를 믿고 기다린 투자들은 환호를 했고요. 반면 오스코텍의 대표는 성공한 뒤에는 다른 비전이 보였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익을 독식하겠다라는 비전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회사의 리스크를 나누어 들어준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대신에 그들의 몫까지 자신이 챙기겠다라는 결정을 한 겁니다. 현재 일반 주주들은 12월 4일에 수원 지방법원에 주주 명부 등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밖에도 거래소와 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중복 상장이라는 한국 증시의 명운을 건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싸움에서 오스코텍 주주연대가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을 하는 입장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